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 학회입니다.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을 직접 드러내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제가 임상에서 있어 보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오신 분들마다 히스토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왜 수술을 권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왜 수술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요거 잠깐 쫙 뜯어가지고 요거 잠깐 좀 볼게요. 간단히 구조죠. 구조를 좀 여러분들하고 설명 좀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간단한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면서요,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보시면 이쪽이 등판 쪽이고요, 이쪽이 전면 앞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갈비가 이렇게 붙고 몸이 이제 몸통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어깨 관절은 이 그 우리 무릎이나 발목이나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달려 있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팔 잘 빠지죠.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메이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근육이 있습니다. 각자 근육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거보다 어디가 많이 상하는지 왜 상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은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터널 있죠, 터널. 제가 이 근육을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터널 있잖아요. 여기에 이 근육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붙으면 그 다음에 이 팔뼈를 붙잡아 주는 거죠. 이렇게 붙잡아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이 터널 사이 있잖아요. 터널 사이 이 부분에서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배드민턴, 골프, 운동, 우리 그 노동 여러 가지가 할 때마다 얘가 조금씩 부딪히면서 얘가 파열이 좀 옵니다. 근데 오는데 그 파열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골극이 자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 파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수술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 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수술을 권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전근개 파열. 파열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으로 파열이 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셔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40대면 40년씩 어깨 힘줄이고요. 60대면 60년씩 어깨 힘줄, 20대면 또 20년씩 어깨 힘줄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퇴행성 변화가 누구나 있고요. 그다음 나이는 젊지만 외상에 의해서 파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상근 파열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극상근, 아까 왜 터널 사이로 주행하는 근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그 근육의 파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분 파열이 있고요, 완전 파열이 있어요. 부분 파열은 뭐고 완전 파열은 무엇일까? 자, 부분 파열 한번 가보죠. 부분 파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분만 파열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영상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타입입니다.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피스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하얀색 부분 있죠. 여기가 파열이 된 부분이에요. 검정색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하얗게 돼 있죠. 부분이 하얗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파열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런데 허여무스리하게, 한국말이 좀 재밌네요. 허여무스리하게 요런 부분도 약간 파열이 좀 있다라고 봐도 되고, 뭐 이런 부분, 요런 부분이 좀 화살표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여기도 부분적인 파열이 의심이 되고 여기도 허여무스리하게 지금 파열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복하려면 염증이 와야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이 아픈 그런 경험을 갖고요. 심한 분은 밤에 잠도 못 자요. 자, 그 다음 완전 파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하얀색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하얀색. 여기서 보시면 이 까만색, 하얀색 화살표로 정확하게 설명되는데 허옇게 완전히 끊어졌죠. 이 검정 라인이 끊어졌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이제 뭐 완전히 거의 파열됐다라고 봐도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전 파열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자, 수술, 비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술, 완전 파열, 그냥 수술을 권합니다. 예, 이거는 어차피 이게, 어차피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임상 30년 차인데요. 30년 전에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수술이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수술 결과도 참 좋아요. 좋기 때문에 수술을 권합니다. 이거는 수술을 하루 이틀 미루면 미룰수록 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점점 더 너덜너덜해질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흐물흐물해지면요. 그 옷도 보시면 옷을 예를 드시면 돼요. 옷이 너무 해지기 전에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게 낫잖아요. 예. 완전히 흐물흐물해지고 난 상태에서 짜깁기를 해버리면 막 그 부분이 다시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죠. 처럼 재파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섬세하신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완전 파열이 돼도 일단 지켜보자. 왜? 그 힘줄 하나 완전히 파열된다고 해서 팔을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못 쓰는 건 아니고 못 쓸 가능성도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열이 돼도 아프지만 않으면 그냥 내비두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완전히 파열되면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 파열된 것 때문에 팔을 못 쓰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미리 해버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다음 부분 파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완벽하게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임상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모시고 있던 아주 그 훌륭하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또 지금 제가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의 말씀을 나눠보면 부분 파열 그냥 약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버티다 보면 괜찮아진다.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파열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가 대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감히 정형외과 전문의의 어떤 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미리 수술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 상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파열해서 팔을 아예 못 쓰든지 완전히 정말로 끊어진다든지 막 그렇게 되는 거를 추론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야, 이건 뭐 지금 아주 부분적으로만 파열해 왔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가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솔직히 합니다. 임상에서 제가 느끼는 경험입니다. 다만 부분 파열이지만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꾸준히 치료, 이 치료는 여러 가지 있겠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불구하고 아픈 게 자꾸 재발 반복하면 수술하는 게 나아요. 예. 수술은 또 여기서 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술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는 여러분 어깨를 못 써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되게 좋아하세요? 예, 수술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배드민턴 포기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기간 동안에 회복이 될 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어깨를 안 쓰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통증이 재발 반복, 손상이 재발 반복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보존적인 요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계속 뭐 어떤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다? 그럼 차라리 수술을 해버리는 게 낫다라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아마 얘기하실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왜 부분 파열이 일어났을 때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게 바로 힘줄의 재생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힘줄은 재생이 됩니다. 마치 우리 칼에 베었을 때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난 게 계속 그 상태로 벌어져 있지 않잖아요. 약 바르고 밴드 붙이고 일정 기간째는 붓고, 그죠?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또 많이 찢어진 사람들은 꼬맬 거란 말이야. 꼬맨 것도 역시 아물어요. 아물게 되고, 아물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흉터만 남고 그냥 살 색깔 그대로 나오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증기라는 게 있는데 최초 48시간 이내에서 보통 최대다라고 보통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면 3주, 4주 정도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다음 두 번째, 회복기가 있어요. 염증기가 지나고 나면 회복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 찢어졌을 때 살 붙는 거 있죠. 붙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이 붙어 나가는, 재생이 되는 최초의 기간이 이 정도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통상적인 거고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6에서 10주 정도면 회복이 돼요. 이거는 칼에 벤 걸로 예를 들자면, 꼬맸어요. 칼에 베고 꼬맨 다음에 실밥을 뜯고 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약간 발그스레하게 일반 그 주변 살색칼하고 좀 다르게 약간 발그스레 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조직이 좀 딱딱하죠. 예, 그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6에서 10주 정도 지나면 파열된 부분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면서 섬유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재생기 1년. 이게 뭐냐면 이 회복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1년 정도 지나면 나중에 흉터만 남고 어깨 힘줄은 어느 정도 복원이 됩니다. 그러나 새 거는 안 되겠죠. 예, 그러나 복원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처 후에 꼬매 실밥 뜯고 처음에는 발그스레, 그 다음에 조직이 딱딱 그런 상태가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나중에는 칼에 베었던 흔적만 있지 살색도 똑같고 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이 재발의 원인이 뭐냐면요. 아까 1, 2, 3번에서 염증기, 회복기, 재생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회복기, 6, 10주간의 회복기 내에 다시 손상.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요 기간, 회복되는 그 기간, 마치 딱정이가 생기는 그 기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딱정이가 거의 다 아물고 뜯어지기 직전 되면은 막 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조심스럽게 떼는데 막판에 피 한 방울 뽕 나오죠. 요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6에서 10주간의 회복기 내에 다시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회복기 때는 통증이 처음만큼 아프진 않거든요. 캄다운이 되면 한번 해볼까 하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의 예를 들자면, 가장 좋은 예니까 살살 쳐보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되게 못 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나를 약 올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호의 기회가 있으면 그냥 확 하고 그냥 그저 스매싱 날리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손상. 그게 어떻게? 6에서 10주간의 회복기 내에 다시 1단계 염증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1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년 기간이란 동안 조심해서 재생이 잘 되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자꾸 1년 기간 내에 좋아졌다가 다시 염증기, 회복기, 재생기, 또 반복 손상, 또 이렇게 염증기, 회복기, 재생기, 막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깨 힘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예, 파열 정도가 심해지고 변성이 심해지고, 예,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들은 아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병원 너무 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힘줄 회복 전략,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번 염증기 때는 최초 48시간 내에서 최대라고 얘기했는데 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은 소염제를 보통 처방을 하실 겁니다. 소염제 처방하고 그 다음에 레스트,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어주고 보호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염제 꼭 드셔야지 되고, 염증은 아주 중요한 몸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 회복기 되잖아요. 회복기 60주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염제, 가끔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진통제 복용, 소염제 복용, 혹은 이때부터는 통증 조절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증 수용기라 그러는데요. 이 통증 수용기가 되게 과민화돼 있어요. 과민화돼 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 회복기 때.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니까 안 움직이려 그래요. 안 움직이다 보면 관절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다 올릴 수 있었는데 팔을 다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됩니다. 다음 3. 재생기. 자, 60주 동안 잘 보존하는 거를 1년 정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진통제, 아플 땐 진통제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 꾸준한 통증 치료. 통증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통증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아픈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기능을 유지시켜 줘야 되니까 재활치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통제 복용 및 꾸준한 통증 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수술적 수술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술은 뭐 어차피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처치법 중에 하나가 수술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수술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제가 존경하는 정형외과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낡어도 내 거가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충격파 효과는 좋습니다. 이거 제가 욕먹을 소리인데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이건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 보면서 느끼는 경험입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도 아주 좋은 충격파가 있어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고 말 그대로 재생의 원리, 힐링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업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성비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1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당연히 뭐 좋아지는, 이거 충격파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틀림없이 임상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충격파 후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몇 번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때는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롤로, 이건 정말 냉정하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문의의 연륜에 따라서 말 그대로 노하우가 있고 스케일풀하신 그 선생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이 프롤로는 진짜 치료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프롤로를 맞잖아요. 맞으면 그냥 같은 프롤로, 마치 소화제 한 알처럼 딱 규격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롤로 처치를 해주시는 전문의 선생님이 얼마나 노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의 결과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저는 전기신경치료인데요. 저희 전기신경치료 또한 굉장히 통증 조절, 그 다음에 기능 개선을 하는데 아주 탁월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기신경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용하는 치료사 혹은 전문의 선생님들도 이걸 직접 적용하시는데 그 적용하시는 선생님의 연륜에 따라서, 경험치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른 정도가 아니고 크게 다릅니다. 크게,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저희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가시면 우리 카페 지도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100여 곳 정도의 병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또 레벨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건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해보고 안 되면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통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치료를 하시든지 간에 한 두어 번
해보고 나서 별로 차도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병원을 갈아타셔야지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보통 6주에서 10주 정도 지나면 그냥 저절로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조심만 하면. 그러니까 그 기간 6주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우 나 여기서 무슨 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지금 이게 그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아픈 게 남았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이 오시면 저는 그 속으로 생각합니다. 물어봅니다. 얼마나 치료했어요? 물어보면 한 석 달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석 달이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물론 도움이 되긴 됐겠지, 병원에서 했던 게.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좋아진 거지 병원의 도움을 받고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게 좋은 병원이에요. 마지막 가장 좋은 방법 추천드리는 겁니다. 완전 파열이 되지 않도록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환우분들 너무 스매싱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너무 세게 무리하지 마요. 자꾸 그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오거든. 평소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비수술적 방법으로 평소의 통증 조절, 그 다음에 기능을 잘 관리 받으세요. 이건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세요. 요거는 몇 주, 6주, 10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이 좋아진다? 그건 아니고요. 보통 1, 2주 안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니까 빠른 기간 내로 통증 조절 및 기능이 복원이 되거나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병원을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1년여 동안 재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섣불리 수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그 도수치료를 너무 과하게 받거나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외부 강연을 좀 나가는데 외부 강연에 나가면 항상 쉽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양원에 왜 노인네들 그 환자분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사진 묶어놓는 요양원 있죠. 저 이거 빨리 법으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움직이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를 아예 전혀 쓰지 않고 다니잖아요. 아껴 쓴다고. 그러면 굳어요. 굳으면 더 힘들어요. 그게 더 고생스럽고. 그래서 말의 핵심 1년 동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시되 1년 동안 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덜. 안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과사용하고 운동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덜 사용. 이것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한 가지만 하시는 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워낙 제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서 되게 낯설긴 한데 건강하십시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아주 빠른 시간 내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저희 학회에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른 거죠. 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 WCN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거나 이 동그란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회의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을 보시면 여기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에서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본래 폐쇄 카페였는데 저희가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열어놨어요. 지금 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메뉴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요. 이쪽을 딱 들어가시면 여기 그 전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병원 아주 작습니다. 아직까지 작지만 이쪽에서 전기신경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